반갑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나이테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50세 이후의 건강 관리, 여기에 초점을 맞춘 유튜브 영상입니다. 이게 또 82세 의학 박사 이순국님의 저서를 바탕으로 했다고 해서 더 신뢰가 가는데요. 활기찬 노혼을 위한 핵심 비결들, 그 정보 속에서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실질적인 운동과 식단 지침의 정수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이제 50세가 넘어가면 이 근육량 감소가 확연히 나타나거든요. 이게 단순히 힘이 좀 약해진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걸 좀 주목해야 합니다. 아, 근육량 감소. 영상에서도 그 수치가 나오던데요. 50세까지 10%, 80세에는 절반까지도 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대 50%까지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관리가 중요하죠. 그 근육 감소가 그러니까 그냥 보기 싫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이나 심혈관 기능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육이 우리 몸에 혈액을 돌리는 펌프 역할도 하니까요. 이게 줄어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영상에서도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군요. 네, 물론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속도는 개인의 노력, 그러니까 꾸준한 운동과 식단 조절로 충분히 늦출 수 있다는 게 여러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도 있었군요. 네, 예를 들어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연구를 보면요. 일주일에 딱 2번 근력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노년기 사망 확률을 거의 절반, 46%나 낮출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효과는 확실한 거죠. 와, 46%요. 대단하네요. 아, 그리고 그 나사 실험 얘기도 참 인상 깊었어요. 아, 그 침대에 누워만 있게 하는 실험 말씀이시죠? 네, 활동 없이 그냥 누워만 있었더니 뼈에서 칼슘이 막 빠져나가고 골밀도가 확 줄어드는데 다시 회복하는 건 훨씬 오래 걸린다는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움직임 부족, 특히 이제 체중을 실는 활동 부족이 뼈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근육이 뼈를 이렇게 당기고 자극하는 게 뼈를 튼튼하게 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 과정 자체가 뼈 생성을 촉진하고 강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거든요. 이게 결국 골밀도를 높여서 낙상이나 골다공증 예방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50세 이후에 관절에는 좀 부담을 덜 주면서 근육이랑 뼈는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운동,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좋을까요? 영상에서 몇 가지 추천을 하던데요. 네, 첫 번째로 나온 게 바로 자전거 타기입니다. 아무래도 체중 부하가 적으니까 관절이 좀 약하신 분들한테도 괜찮고요. 아, 그렇죠. 무릎 같은 데 부담이 덜 하겠네요. 네, 그러면서도 심폐지구력 향상이나 특히 다리, 엉덩이 근육 강화에 아주 효과적이죠. 또 균형 잡으려고 코어 근육도 쓰게 되고요. 그리고 라켓 운동도 있었어요. 테니스 같은 거요. 맞아요. 두 번째로는 테니스 같은 라켓 운동인데 이게 단순히 칼로리 소모뿐만 아니라 순발력, 반응 시간, 또 균형 감각 이런 걸 요구하잖아요. 그러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 너무 강도를 높이기보다는 시간을 좀 늘려서 꾸준히 즐기는 게 좋다고 하네요. 아, 강도보다는 시간. 기억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수영도 있었죠? 네, 수영도 빼놓을 수 없죠.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 스트레스는 거의 없으면서도 물의 저항을 이용해서 전신 근육을 다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물살을 가르려면 힘이 꽤 들죠. 네, 심폐 기능 강화에도 아주 좋고 또 습한 환경이라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부담이 덜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동으로 근육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재료가 없으면 집을 못 짓듯이 근육도 재료가 있어야 만들어지겠죠. 영상에서 50세 이후엔 식단 관리, 특히 단백질 섭취를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근육 합성 능력 자체가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하거든요. 어느 정도나 먹어야 할까요? 보통 운동을 따로 안 하시는 성인 기준으로 보면 체중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시면 하루에 60g 정도요. 60g이요? 그게 어느 정도 양인가요?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적은 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두부 한 모, 한 300g 정도 되는 거에 단백질이 한 24g 들어있고요. 닭가슴살 100g에는 한 23g 정도 들어있거든요. 아, 그럼 매 끼니마다 정말 신경 써서 챙겨 먹어야 하는 양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매 끼니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기 좀 어렵다 하시면 영상에서는 대안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은 한 20g 이상 되는 프로틴 바랑 커피 조합,
같은 것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오, 프로틴 바도 방법이군요. 네, 중요한 건 어느 특정 시간에 막 몰아서 먹는 것보다는 하루 총 섭취량을 꾸준히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운동과 식단 외에 또 다른 건강 습관 이야기도 있었죠. 잠들기 전에 하는 거. 아, 네, 그 모관 운동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누워서 그냥 팔다리 들고 가볍게 이렇게 떨어주는 거잖아요. 네, 아주 간단한데 이게 말초 혈액순환을 돕고 또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팔다리에 모세혈관의 약 70%가 모여 있어서 이 부분을 자극해주는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오, 자기 전 1, 2분 투자로 혈액순환 개선이라? 아침에 일어나서 해도 몸이 개운하다고 하니 정말 좋은 습관이겠네요. 아, 그리고 피부 건조나 가려움증에 소금물 마사지 얘기도 있었어요. 네, 천일염을 끓인 물을 식혀서 마사지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꾸준히 하면 아토피 같은 데도 효과를 본 사례가 있다고 언급되더라고요. 정제염 말고요. 꼭 천일염으로요. 그렇군요. 이제 영상 후반부로 가면 암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약간 자연치유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암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고 만약 치료를 하게 된다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돌보는 전인적인 접근 그리고 식이요법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특히 막 막스거슨 요법이나 고다미추어 방식처럼 유기농 채소, 과일, 통곡물 위주로 먹고 생채즙을 많이 섭취하는 그런 식이요법을 언급하고 있고요. 당뇨병 환자분의 사례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합병증이 꽤 심하셨던 70대 환자분이셨는데 아, 네. 그분이 생채식 위주의 식이요법이랑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꾸준히 하면서 결국 인슐린 주사 없이도 혈당 조절에 성공하고 여러 합병증 증상까지 좋아졌다는 이야기였죠. 네, 정말 대단한 변화죠. 결국 당뇨 관리의 핵심이 단순히 약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신체 활동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게 뭐 특별하고 맛없는 게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고 섬유소 충분히 먹고 가공식품이나 단순당 또 너무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 줄이고 금주하고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50세 이후의 건강관리는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걸 넘어서 정말 활기차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핵심은 꾸준한 근력운동, 그리고 충분한 단백질 섭취, 여기에 모관 운동이나 건강한 식단 같은 좋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게 포인트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참 많은 정보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당신이 정말 이건 나도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볼 수 있겠다 싶은 가장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실지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나이텍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또 뵙겠습니다.